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불 피해 종합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구비 1,853억 원을 투입하고 산불 대응 추경 예산 940억 원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연수원 2분원을 건립하기로 하자 강릉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에 있는 기존 연수원의 위축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미술관이 폐광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의 작은 미술관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1,8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45억 원, 산림과 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1,60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주택 설치비 110억 원이 지원되고 산림 복구비 697억 원, 망상 오토캠핑장 복구비 341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충분한 보금과 생계비, 주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을 위해 조립주택도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고성 664억 원, 동해 445억 원, 강릉 331억 원, 속초 219억 원 등입니다. 국민들이 모은 성금 470억 원 중 173억 원은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은 인명 피해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금이 이재민들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지급 내용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산불 진화대 인력 확충과 대형 헬기 도입 등을 위한 94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2,832헥타르로 산림청이 당초 집계한 면적보다 1,075헥타르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303억 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한 달 전부터 원주 제주 간 항공편이 주 4회, 하루 2차례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편수만큼 탑승률은 떨어질 거란 당초 우려와 달리 80%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공항이 탑승을 준비하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부터 가족여행에 나선 승객까지 하나같이 설렘으로 들뜬 표정입니다.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하루 2차례로 늘어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탑승률을 감안해 주 4회만 운항하고 있는데 첫 달 평균 탑승률이 84%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한 번, 오후에 원주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다시 돌아오는 스케줄만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률 82%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가깝고 괜찮죠. 우리 여기 발전이 돼야 되니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좋아요. 무조건. 증편되는 건 좋은 현상인 거지. 아침에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불편하죠. 불편한 운항 스케줄 때문에 김포나 청주공항을 이용했던 승객들을 원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봄철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객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까지 단체 여행객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까지 일시적인 증편인 만큼 장기적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1년 내내 노선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착륙 각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자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겨울철은 얼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디아이싱 패드장이라고 해요. 그런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 좁은 주차장, 복잡한 대합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폐광 지역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으로 태백과 정선의 작은 미술관이 조성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넓고 좁은 골목길에 선명한 색채의 멋진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태백시와 주식회사 널티가 조성한 기억을 부르는 미술관 아트테아입니다. 태백에서 많이 접하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미술관을 열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와서 또 구경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창작해낼 수 있는 또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이 내용물이 결과물로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고안사북 버스터미널 지하 공간에도 작은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정비를 거쳐 오는 7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듯이 문화예술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예술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미술관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작은 미술관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2015년부터 조성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모두 20만 명의 관람객이 작은 미술관에 다녀갔습니다. 전국 15곳에 조성됐던 작은 미술관은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정부 지원도 아직은 부족해 현재는 12곳으로 줄었습니다. 도내에는 태백 아트테아와 정선 아트터미널, 평창 봉평 콧등 미술관까지 모두 3곳의 작은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1월 삼척에서 작업 중이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 운전석 부분이 모두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물트럭 주인은 차량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작업체에서는 엔진만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5톤 화물트럭에 불이 붙어 운전석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 삼척시 근덕면에 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 타버린 겁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엔진 좌측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룸에서 최초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물차 제작업체에서는 보증 기한이 남아있는 엔진만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재가 난 화물 차량은 이렇게 석 달 넘게 현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이 방치돼 있어 현장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체 결함이 나는데 이거에서 나몰라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차주 입장에서는 힘이 들죠. 할부금도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 3개월 이렇게 됐는데 좀 뭐 돈은 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자꾸 돈만 나가니까 뭐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자체 감식 결과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는 결론을 얻지 못해 차량 소유주의 차량 교체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량 주인은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평창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의 여운을 살리기 위한 각종 유산 사업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둘, 셋. 2018 평창 기념재단이 대관령 조직위 사무소에 입주했습니다. 유승민 IOC 위원을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 10명에 선임직 이사 5명으로 이사진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지난 3월 해산된 조직위가 잉여금 중 1차로 264억 원을 출연했고 IOC 배분금을 더해 350억 원가량을 초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드림 프로그램과 평창 포럼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림픽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1,000억 원의 기금 목표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출연과 기업 후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이런 올림픽 유산 사업이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 이상으로 또 정말 성공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진의 강원도와 세계 개최시군 인사도 포함돼 지역의 목소리를 담게 됩니다. 기념재단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동계훈련센터와도 연계해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림픽재단이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주춤했던 유산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강원도 교육원수원 제2분원 건립에 대해 강릉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990년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초당동에 개원한 이후 도내 최고의 교육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제2분원을 건립한다면 시설 축소와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횡성부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교육연수원 제2분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001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2017년 5,35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5,207건에 이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6년 30곳에서 올해 3월 3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 도립공원 해제 등으로 개발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월 한 달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사용료가 할인됩니다. 환경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사용료를 각각 50%와 30% 내렸습니다. 또 강원도에 있는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야생화와 곰취 축제 투어 등 다채로운 탐방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주거 밀집 지역인 조양동 주민센터에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내일부터 연중 무휴 운영합니다. 무인 택배함은 이용자가 물품 수령지를 조양동 주민센터로 지정해 주문하면 관제센터에서 물품 보관함 번호와 인증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주는 방식입니다. 무인 택배함은 21칸 규모로 물품 보관이 72시간을 넘으면 하루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해시의 공공 캠핑장 3곳이 어린이날 연휴 100% 예약을 달성했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부터 6일까지 망상 제2오토캠핑장과 무릉 힐링캠핑장, 추암 오토캠핑장의 예약이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망상 제2오토캠핑장은 지난달 초 산불 이후 처음으로 100%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혼인이 줄었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은 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혼인은 6,994건이었습니다.